오늘은 여러분들과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실험 도구를 안내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실험 도구를 어느 정도 만질 줄 알고 실험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볼 테니까 여러분들 교실에서 귀찮다고 안 보지 말고 꼭 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험실 와서 멍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간단한 거는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을 거고요. 조금 복잡한 거나 이런 거는 직접 실험실에서 여러분들과 할 테니까 선생님 없다고 자습하지 말고 꼭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 작성은 크게 예비 보고서라는 것과 결과 보고서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비 보고서는 무엇을 쓰는 걸까요? 말 그대로 예비, 실험 전에 쓰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전에. 실험 전에는 우리가 뭘 써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떤 실험을 할 건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실험을 할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실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실험 도구가 필요하겠죠. 실험 도구가 어떤 것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비커가 있다, 또는 뭐 뷰렛이 있다, 또는 뭐 피펫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실험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뭘 쓰는지 알아야 실험실에 와서 어떤 실험 물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선생님이 준비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교실에 있는, 실험실에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찾을 수도 있지만 찾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도 어디 있었던 걸 기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해야 되겠죠? 자, 실험 도구를 보고 나서, 실험 도구를 뭐 하고 나서도 되지만, 그 다음에 주제도 알아야 되고, 실험 도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실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동아리 때 와서 조장들이나 이런 부장들이 맨날 뭐 실험 방법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있었지만, 여러분들 실험실에 와서 오늘 무슨 실험하지? 라는 그런 질문은 별로 실험 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험 전에 미리 알아서 이것들을 파악한 후에 실제 실험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그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부하고 그냥 바로 그날은 실험을 한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화학 실험은 준비 과정, 그리고 실험을 하고 나서 실험 재정리까지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매우 조금 긴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나 그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시약을 쓰지 않지만, 화학과 생명과학은 시약을 쓰기 때문에 그 뒤처리가 매우 중요하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 원리, 실험에 있는 어떤 이 교과적인 그 실험적인 원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터 반응을 시킨다 했을 때 에스터 반응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에스터 반응의 순서는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반응해서 어떤 걸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할 수는 있지만,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방법이 에스터 반응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실험 도구에 조금만 해보자면, 실험 도구는 크게 진짜 말 그대로 실험 기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시약이 있습니다. 자, 시약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둬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항상 시약은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황산을 쓴다 했을 때,
황산을 쓴다 했을 때 황산의 pH는 몇인지 이런 것들 조사하지 않게 되면 또는 뭐 위해성 이게 얼만큼 위험한지 아닌지 맨날 암모니아 기체 상당히 유독가스 그 맡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 황산기체, 염화수소 기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마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위험한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 또는 뭐 분자량 같은 것도 조사하면 좋죠. 왜? 몰수를 알 수 있으니까. 몰이 몇 몰인지 알 수 있으니까. 분자량 같은 거 조사하고 pH 조사하고 또 밀도도 조사할 수 있죠. 우리 왜 액체 부피를 가지고 부피로 보통 액체를 측정하기 때문에 부피를 알면 질량을 알 수 있겠죠. 질량을 알고 분자량을 알면 몰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꼭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보통 이렇게 크게 실험 보고서는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할 것에 대한 주제, 그리고 실험 도구, 실험 방법, 실험 원리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샘플이 조금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있어서 아보가드로 수의 아보가드로 수 결정하는 예비 보고서는 어떤 식이냐. 자, 영어로 꼭 쓰지 않아 좋습니다. 자, 제목은 아보가드로 수의 결정이고요. 그리고 날짜, 그리고 여기 학번 쓰면 되겠죠. 누구. 그래서 언제 실험을 했고 이름은 누구다. 몇 반 누구. 자, 그리고 자, 목적은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를 결정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뭐죠? 이거에 대한 원리, 배경적 원리 같은 거죠. 배경 원리는 아보가드로 수는 이런 것이고 분자량, 몰질량 이런 것이고 아보가드로 수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스테아르산과 헥산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 몰수를 아는 그 원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적 원리를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도구죠.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뭐 어떤 실험 도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는 건 예를 들어 증류수나 헥산이나 스테아르산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분자량이나 pH나 또는 얼마만큼 이게 위독성 있는 물질인지 또는 위험한지 우리 뭐 물 같은 거나 예를 들어 뭐 질산은이라는 뭐 용액이 있다 칩시다. 그런 것들은 좀 하다가 손에 묻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우리 황산이나 염산 같은 거 손에 묻게 되면 위험하죠. 여러분들 따갑기도 하고 따가운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상당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험 순서죠. 실험 순서 항상 이런 거 모두 다 자필로 써야 됩니다. 자필로 써야 됩니다. 한글로 치지 않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그 이유는 뭘까요? 안 읽어보죠, 맞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러니까 쓰면서 한번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귀찮지만 예비 보고서 모두 다 대학교도 다 이렇게 자필로 씁니다. 자필로. 그래서 어떠한 실험 순서를 쓰는 것이 이 예비 보고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아마 유리세공 실험을 할 건데 유리세공이라는 거 유튜브에 한번 보시고요. 유리세공에서 유리세공 실험 목적은 유리세공에서 붙이거나 떼거나 이런 모세관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와서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서 하면 된다. 요건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결과 보고서는 무엇일까요? 결과 보고서는 실험하고 나서 결과를 쓰는 건데 뭐 실험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결과 보고서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결과 보고서. 자, 실험 결과 보고서도 역시나 순서는 여기 번호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자, 1번은 자, 학번 이름 2번 날짜는 안 써. 날짜 써야 되겠죠? 3번 목적 4번 실험 결과.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과는 여기 있는 것부터 다시 쓰면 되겠죠. 결과는 요걸로 요게 결과겠죠? 결과 이거 사실 아까 전에 했던 그 실험은 아닌데 뭐 다른 실험입니다. 그냥 실험해서 실험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고 실험 데이터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측정을 했고 어떤 결과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 실험 데이터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니죠. 이게 어떤 고찰, 토론, 고찰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로 자기는 어떤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실험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에탄올 증기의 온도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과정 있었던 일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하는 습관을 길러 정밀하게 결과를 도출해야겠다. 사실 좀 이렇게밖에 못 쓰는 게 좀 아쉽지만 하여튼 왜 이렇게 오차가 나왔고 했는지에 대해서 쓴다. 생각보다 왜 잘 안 됐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잘 안 됐다 아쉽다가 아니고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 과정.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과세특 그리고 자율창체 이제 여러분들 뭐 자소서는 없겠지만 그 과정 중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떠한 과정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지, 오차를 줄일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을 찾을지 고민해보는 것. 결과를 못 내더라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정답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생각해볼 사항은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마지막은 빼졌네 여기 지금 7번에 여기 지금 6번까지 있죠. 7번에는 출처. 보통 논문 같은 거 쓸 때 출처가 있는데 어떤 책을 보고 했는지에 대한 출처. 출처를 쓰려면 일단 여러분들 도서관을 가서 화학 실험 책이 있으면 대여를 좀 해보면 도움되는 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는 실험 보고서, 예비 보고서에만 사실 쓰면 되고 결과 보고서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하면 되겠죠? 자, 생각해 볼 사항. 자, 크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나 되는 건지 알면 어려운 건 없으니까 보고서 예비 보고서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알면은 나중에 과제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선생님이 저장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하고 유튜브에 실험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구 조작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 링크로 올리겠습니다. 링크로 올릴 테니까 꼭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요일에는 더 다른 얘기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